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새로 내려보낸 지침이 일부 현직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70% 이상을 평가하라는 건데요. 바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라고 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라면서 초등학교 학생 평가 계획을 각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지되는 성취 기준과 평가 계획을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평가 자료는 다음 학년도 말까지 보관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단순화했던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 계획과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어 과목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영역별로 한 가지의 성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과정 중심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계획을 적용하면 성취 기준은 19개가 되는데 이 중 최소 14개를 평가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계획 시행이 학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종합적이고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부족해 보인다라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일부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학력 신장 목표에 매몰돼 교육 현장에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 근거가 되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평가 계획부터 안내하면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학기 내내 시험과 수행평가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한 지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일선 학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교조 강원지부도 교사 평가권을 제한한다면서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매년 정책개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원도 기초의회 18곳의 정책개발비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제대로 집행한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 때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기는 용도로 쓰이는 정책개발비 제도. 지방의원들도 입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3년 전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의원 1명당 500만 원의 예산이 주어집니다. 강원도 기초의회 정책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내 18개 기초의회 가운데 지난해 정책개발비를 쓴 곳은 춘천시와 동해시, 평창군 3곳에 불과합니다. 13곳은 예산은 세웠지만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정책개발을 못했다는 겁니다. 반납했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 이제 의회가 됐잖아요. 그때 좀 하긴 했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책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양구군 의회에는 정책 연구를 하거나 정책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조차 없습니다. 대신 의원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구군 의회 의원연구회에서는 주로 해외 사례 연수나 강의 수강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집행률은 절반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제 발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 서로 말하자면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의원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군부대 해체와 지역 소멸 등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태영그룹의 계열사인 태영동부환경이 강릉 주문진 일대에 조성하려 하는 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영 측은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무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진읍과 연곡면, 양양군 현남면까지 1,500여 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태영 동부환경이 향오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이 조성되면 침출수로 인한 바다 수질 악화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문진항에서는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벌였고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주문진 읍내를 돌며 가두 시위를 펼쳤습니다. 관광객이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태영 동방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관광객이 없으면 여기 지역의 상권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영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매립장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부의 과장과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염이 되면 어쩔 것이냐면 오염이 되면 바로 사업 스톱입니다.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요.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질이나 이런 이런 악취 같은 게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스톱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태영 측이 지난 5월 9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답변을 보냈습니다. 영향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못된 것들 또는 부실하게 됐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예측될 수 있게끔 의견을 드린 것이지 지금 진행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죠, 사실. 태영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8월 14일까지 공람이 진행돼 주민들은 누구나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영 측은 주민 설명회를 거쳐 10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포함해 사업 진행 과정에 있게 될 모든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보존 측 시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이 내부 고발에 이어 문서로도 확인됐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광수 시장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어 철거한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시의원의 요구에도 4월 7일자 아카데미 극장 사업 변경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받은 문서를 통해 원주시가 극장 철거를 결정한 상태에서 보존 측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시청 직원의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는 게 문서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자료에서는 추진 계획을 보면 그간 다양한 의견 수립 및 내부 검토를 토대로 안전성, 활용도, 재정 부담 문제, 시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 후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사흘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 보존 측 시민들에게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원광수 시장의 발언은 보존 측 시민들을 우롱한 거짓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보완을 이유로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같은 내용의 조례로 정책 토론을 개최한 대구시도 정책 토론 개최에 주민번호가 필요 없다는데 유독 원주시만 정책 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광수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익위의 판단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결격 사유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근거로 제시한 별지 서식은
내부 결제용 서식일 뿐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결격 사유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청에선 원광수 시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원주시의회에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 무효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의회의 철거안 결의는 지방자치법의 공도 의무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은 위법한 과정으로 쌓아올린 거짓의 탑입니다. 관제 집회와 기자회견, 거짓 보도자료,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 조례도 지키지 않은 철거안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 위법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정책 토론을 사실상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의 직권남용을 따져야 하는 형사소송, 철거안 의회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다룰 행정소송, 여기에 원 시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변수가 적지 않지만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설계 용역이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철거 입찰 공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5,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단순히 납부 기한을 넘긴 276건은 영치 예고하고 고질 체납 차량 142대 번호판은 영치했습니다. 강원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관련 체납액 납부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225개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작업장 위생 불량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작업장 위생 불량과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이력번호 미표기 등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축산물 제조, 판매, 취급업체가 위생과 안전에 자발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갖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44개 수능시험장 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방송, 시험지 보관 장소, 시험지 보관 이중 캐비넷 배치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송 점검은 매년 10월 실시했지만 수능을 바로 앞두고 방송 장비를 교체하면 방송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올해부터는 6월로 앞당겨 실시합니다. 동해 해경이 올 상반기에만 불법 어획행위를 한 비어업인 7명을 붙잡았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변형 갈고리로 해삼 등을 잡은 2명을 적발했고 6월에는 삼척 맹방에서 끌개로 조개를 채취한 3명을 적발하는 등 모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강원 지역 진보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놓고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 연석회의는 어제 강릉 주문지 수산시장 입구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계획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최인접국인 한국은 항의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나무 이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 전문가의 자격 범위를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오던 나무병원을 1종 나무병원만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나무의사 인정 범위 축소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등을 고용해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낡고 비좁아 시민 불편이 계속됐던 춘천시 보건소의 신축 이전 부지가 소양 촉진 4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545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000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보다 2배 이상 넓어진 규모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2025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춘천시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와 5세까지 아동 2,5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경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올해 하반기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 예산 5억 원을 편성해 오는 9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의 개막식 티켓이 전석 매진되는 등 성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7월 3일 강릉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합창대회 개막식 입장 티켓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참가국 국기 입장, 타종 퍼포먼스를 비롯해 가수 거미, 소프라노 박혜상 등이 출연합니다. 대회 기간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시립합창단, 도림무용단, 국립합창단, 해외합창단의 축하 콘서트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원주-을 지역위원장을 재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권희중, 박동수, 안재윤, 윤용호, 장승호, 전병선의 김기홍, 최재민 도의원까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 후보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6개월 만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육군 제36사단이 드론을 이용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안티드론돔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지난 4월부터 대드론 TF를 운영해 안티드론돔 시범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방호거리와 기만 신호 송출 방위각 등 10가지 목표를 정해 성능 발휘 평가도 병행합니다. 사단은 전문가를 초빙해 안티드론돔 성능 평가를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안티드론돔은 차량에 탑재해 반경 500m 안에 드론이 들어오면 주파수를 교란하고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드론 테러 방어용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